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음.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좀 수다를 떨게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뭐 거창하게 뭐 저자특강 이런 거보다 그냥 책을 빌미로 제 사는 얘기, 고려학교에서 나름 지금까지 뭐 지냈던 얘기들을 조금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얼굴이 빛나는 이유는 요 앞에 대놓고 오늘 조명을 좀 받고 싶어서 스탠드를 켰습니다. 그게 조금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오늘 하루 이렇게 잘 버티고 이 자리에 이제 모이신 선생님, 또 오고 계신 선생님, 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나를 위한 힐링 음료를 한 잔씩 준비해서 오십사 했는데, 준비하셨나요? 저는 일단 이렇게 꽃차, 여기 그 메리골드를 말린 꽃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정경 선생님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뭐 이게 되게 여러 개 들어간 거예요. 우승자 아, 우승자 쌤이 뭐 사라 해갖고 하여튼 산 건데 이게 이뇨작용에 좋다고 뭐 하여튼 뭐 건강차. 되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성분은 제가 다 못 외우는데 그냥 아, 좋다고 해서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시는.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안수현 선생님은 뭐 준비하셨어요? 아, 저는 약간 칼칼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 따뜻한 보리차 또 건강 음료 이렇게 같이 나눠 마시는 느낌으로 소개하는 시간으로 할게요. 찻집에 모인 것처럼. 우리 윤희정 선생님은 뭐 준비하셨어요? 소리. 지금 막 갖고 왔는데요. 예, 아, 아몬드. 예, 좋아요. 네. 수정쌤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시고, 지연쌤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PPT를 한번, 일단 이 차를 한번 건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건배. 네. 찻집에서 수다 나누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건배하는 걸 한 번만 찍을게요. 건배. 그럴까요? 네, 됐습니다. 자,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음, 네. 저는 오늘 저자 특강 이거 하면 너무 무시무시하고 겁나가지고요. 그냥 고래랑 놀다가 어쩌다 작가가 됐다네. 이런 제목을 가볍게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이제 책을 좀 쓰게 됐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조금 저처럼 제가 관심 있었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해서 책을 쓰게 돼 이렇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지금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네. 팔팔한 눈빛을 위한 암호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요 글자, 그림 글자가 나올 텐데, 자, 요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시는 분 마이크 켜고 대답. 이영란. 역시 교장 선생님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군요. 자,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 제가 아이들과 3월 2일에 처음 저를 만날 때 저는 이렇게 저를 소개해요. 자, 왜 이렇게 그림 암호로 제 이름을 소개하냐면 뜻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 보면 이가 다 드러나게 활짝 웃죠. 저 화면에서 보면 웃을 때 이가 많이 보여요. 예. 남들은 8개 보이는데 저는 10개까지 보여요. 입이 좀 큽니다. 저는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을 좋아해요. 오늘 여러분도 활짝 웃는 시간 한번 웃어볼까요? 8개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웃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은요, 아무것도 없는 숫자잖아요. 0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숫자는요, 어떤 숫자든 옆에 얘가 붙으면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무한의 숫자로 가게끔 도와주는 게 0이라는 숫자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 한 몇 정도 된다 한번 에너지를 한번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한 안세현 선생님 6 정도,
희정쌤은 한 7, 성경쌤은 7. 자, 그러면 그 옆에 이 0을 하나 붙이세요. 그렇게 에너지가 예, 폭발하는 좀 보탬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0과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이라면 선생님이 옆에서 0이 하나 붙어서 그 힘의 10배가 되게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0과 같은 존재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이름에 저처럼 0자 붙은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저도 0이 들어갔어요. 막 이러고. 예, 별거 아니지만. 예, 그런 의미로 0이라는 숫자를 전 좋아합니다. 자, 나는요, 되게 화려하진 않지만 이 난의 향은 은은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좀 오래도록 향기롭게 남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려학교 4기부터 시작을 해서 5기로 이어가고 있는 이영란입니다. 자, 이렇게 제 이름을 소개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고려학교와 함께 이렇게 읽고 쓰는 삶으로 한 걸음씩 성장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2021년 11월 14일 제가 뒤져보니까 요날 고려학교 공유회 이거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세나 선생님 통해서 되게 제가 아끼고 있는 후배인데 이렇게 뭔가 차근차근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무슨 고래를 한대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나도 좀 하고 싶다. 이제 궁금해하니까 이제 공유회를 소개해 줘서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선생님들의 열정과 이거 이제 매력을 느껴서 제가 2022년에 작년에 고려학교 4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쭉 1년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선생님들이 책을 내고 꾸준히 자기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 최성영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이 저작 활동, 여러 책을 막 동시다발로 막 내시는 이 모습에 '아, 나도 글을 좀 쓰고 싶다.'는 마음에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했어요. 기억나시죠? "교장 선생님, 어디서 글을 배우세요?" 예. 그렇게 용기를 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이언트 북 컨설팅 요 글쓰기 강좌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2022년 2월에 바로 입가를 해서 이제 그동안 제 명치 끝에 달렸던 이 답답한 속을 풀어내듯이 속풀이를 정말 이 가스명수 들이마시듯이 이 뭔가 이게 끄집어내고 싶은 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입가하면서 정말 불도저처럼 초고를 막 썼어요. 근데 이제 거의 2월에 방학 때 거의 반절 써 놓고 학기가 시작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지부진 이렇게 이어가다가 인제 8월 7월에 인제 말에 방학하자마자 또 막 달겨들어서 써서 8월에 딱 끝냈어요. 그렇게 6개월간 진짜 이 초고를 막 써냈는데 8월에 인제 겨우 다 써서 인제 그 사부님한테 딱 초고를 보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일기 쓴 것 같아요. 메시지가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그날 이제 그 근무 날이었는데 어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서러움에 복받쳐서 막 울었어요, 눈이 시뻘겋게. 그러니까 원래 뭐 다정다감하지 않으신 분은 알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진짜 막 너무너무 섭섭하고 인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칼끝처럼 이 날카로운 이 한마디에 깊은 스크래치가 생겨서 그날 통화하며 시뻘겋게 울고 수강료가 아까워 가지고 에이 진짜 에이 때려쳐 이 할까 하다 하려다가 수강료가 아까워 가지고 퇴퇴할 수도 없고 그냥 맥이 쭉 빠진 채로 그렇게 인제 지냈어요. 그래서 이 초고를 쪼끔 마무리하고 지쳐갈 쯤에 6월에 제가 인제 그 작년 6월에 고려학교 4기 특강으로 이게 한 명씩 자기가 강의하잖아요. 인제 그때 제 순서였어요. 그래서 6월에 나눔 특강을 하게 돼요. 그때 제가 인제 저만의 그 학교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딴짓거리, 라니쌤의 딴짓거리 감성 CPR 이래 가지고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기억 혹시 나세요? 여기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때 인제 요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때는 인제 이렇게 4 가지 주제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학교 생활 이야기 요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촉이 오는 거예요. 어? 이 마치 목차를 뽑듯이 요런 주제 하면서 목차를 뽑듯이 내 얘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내 학교 생활 얘기를 책으로 좀 정리해 보고 싶다.'
이제 요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사진을 많이 넣어서 인제 그때 제 살아가는 또 얘기니까 학교 얘기니까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얘기를 딱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 말씀해 주셨어요. 발표 끝나고 "선생님 책 쓰셔도 되겠어요." 그 이 말이 너무너무 큰 용기가 됐어요. 아 내 얘기가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뭔가 자극을 주고 뭔가 영감을 줄 수 있구나. 용기가 생겨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책을 써 볼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음 인제 그때 되기 이제 그때 인제 좀 이렇게 퍼내도 이 퇴고가 안 끝나는 거예요. 해도 또 하다 보면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거 써도 될까?' 막 회의가 들어오고 혼자 막 뒤집었다 엎었다 내쳤다 막 혼자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그때 심신이 막 이렇게 지쳐갈 즈음 작년 10 월에 전자책 1기 수업을 듣게 돼요. 그때 인제 '해 넘기지 말고 내 이름이 또렷이 박힌 책을 출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교 이야기 이걸 먼저 우선 내 보자.' 그래서 감성 뿜뿜 학급 경영 10 가지 방법 이런 전자책을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학교 발표 때는 제가 4 가지 주제를 했잖아요. 이제 이걸 좀 확장을 해 가지고 제가 23년의 교직 경험 중에 가장 좋았던 제가 매년 두고두고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써 가는 그런 스테디셀러 같은 학급 경영 필살기 10 가지를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가지를 모아 가지고 보통 전자책이 한 30쪽 내외로 내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우리 반 창문 너머로 교실을 약간 엿보듯이 예 약간 우리 반 구경 와서 이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생생한 사진도 가득 넣어서 정성을 다해서 제가 95 쪽짜리 전자책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이거 책 내도 될 뻔했는데 전자책 나온 게 아깝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 처음이어서 예 약간 그렇게 인제 나름 열심히 야심찬 마음으로 첫 대작을 인제 만듭니다. 근데 어 이 책이 나름 그래도 예스24 주간 베스트 32 위까지 올라가요, 전자책인데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약간 전자책계에 저는 나름 베스트셀러다. 나름 제가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기록적인 판매 부수를 올려 가지고 이 유튜브 저자 인터뷰 방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조회수가 거의 600 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호응을 해 주셨고요. 출간한 지 지금 10 개월이 다 돼 가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인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 그래도 관심 있게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특히 이 책은 제가 인제 작년에 교실 붕괴를 맞은 신규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선배로서 뭐라도 정말 좀 주어 주고 쥐어 손에 좀 쥐어 주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썼거든요, 이 책을. 그래서 가장 힘든 시간에 이 책으로 다시 교실에서 좀 희망을 찾는 후배 선생님들을 인제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제 이렇게 작가가 돼 보니까 제 이름 박힌 책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도 작가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자발적으로 이렇게 쓴 동시를 모아서 작년 12월 31 일에 이게 나왔어요. 북극구 인제 자가출판으로 아이들 시를 엮어서 9살 꼬마 시인들의 속닥속닥 동시수다라는 동시집을 제가 또 출간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동시여서. 그다음에 이제 이제 작년이 아니고 이제 올해 6 월에는 이렇게 10 명의 작가들과 함께 공저를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이 책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이미 이제 책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책은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 책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 별명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저는 별명이 제 어린 시절 친구들이 저한테 지어 부른 이름이 있어요. 이영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놀려 먹기 좋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명란젓 이런 거. 유 선생님 역시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맞아요. 명란젓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먹어 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이 명란젓거리를 하도 놀려서 이 명란젓거리 너무너무 싫었어요, 뭔지도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제가 인제 젓갈집을 가서 보니까 어머 되게 고급진 젓갈인 거예요.
뭐 오징어 젓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얘는 좀 비싸더라고요. 명란 젓갈이라고 놀렸어요. 이런 별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23년 차 초등교사로 학교에서 제가 라니쌤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이 라니라는 이름은 바로 감탄사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나 라니." 이런 감탄사예요. 그래서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찍고 싶은 이 감탄사를 미리 당겨서 죽을 때 찍을 게 아니라 좀 미리 당겨서 좀 미리미리 찍고 살자.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매 순간 좀 감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머 이것도 이런 하루라니, 오늘 이라니, 어머 이런 순간이라니 그 라니를 막 갖다 붙여요. 그래서 감탄하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이런 찍으면서 설렘을 수집하는 설렘 수집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모은 별명이 3 가지인데 앞으로 계속 모을 겁니다. 이 별명도 수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저 8 기로 선발한 후에 1차 모임 때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이 책 제목을 딱 봤을 때 사실 제가 좀 피식 웃음이 났어요. 이거 내 얘기잖아.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순간을 수집하면서 사는 저에게 이 책은 좀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온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1 장에서는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통의 시간, 2 장은 나답게 도전하는 배움의 시간, 그다음 3 장은 지금과 잘 지내는 나만의 필살기, 4 장은 이 걱정과 불안을 떠나보낸 엄마와의 시간, 5 장은 설렘으로 가득한 내 하루의 브이로그 요렇게 5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요런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 3 장과 5 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따가 주소를 알려주시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오늘을 살죠. 그런데 오늘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같지 않습니다. 제 오늘 속에는 3 가지 키워드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의 의미가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데에는 남다른 저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2015 년에 저는 갑작스런 암 진단으로 6 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친정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죽음을 맞습니다. 2017 년에는 갑작스런 과로사로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준비 없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가족 중에 가장 마음을 주었던 최측근이었던 친정 엄마와 남편을 한꺼번에 떠나보내면서 '나는 그럼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또 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메멘토 모리의 의미를 내 하루에 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연결을 하면서 '내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아모르 파티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주목을 하면서 '이 순간을 즐겨라.'라는 카르페 디엠을 꺼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하루에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카르페 디엠을 항상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 감탄사를 찍는 라니쌤으로 찍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의 설렘 순간들을 모아서 포토 에세이를 쓰면서 블로그 라니의 감성놀이터 슈필라움이란 저만의 블로그에 차곡차곡 수집 중입니다. 여러분 생선을 먹을 때도 가운데 토막이 제일 맛있죠. 저는 항상 가운데 토막을 먼저 먹거든요. 빵을 사도요, 식빵을 사도요.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빵이 특히 무화과 빵이거든요. 무화과 박혀 있거나 뭐 밤 식빵. 저는요 제일 많이 박혀 있는 가운데부터 먹어요. 끝에부터 절대 안 먹습니다. 가운데부터 먼저. 자, 오늘의 전부인 것처럼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3 장. 지금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잘 지내기 위한 저만의 필살기 5 가지를 담았습니다. 저는 지금을 잘 살기 위해서 시간, 생각, 열정, 강점, 건강을 관리합니다. 첫 번째, 저는 지금을 잘 살기 위해 시간을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의 할 일 목록을 보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시간 단위로 채워지는 그런 하루죠. 24 시간이 86,400 초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탁 이 튕기는 이 1초의 순간을 이 보면 65 찰나라고 해요. 우리 찰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찰나는 요 1초의 순간도 65 찰나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561만 6천 찰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뭘 할 일 위주로 생각을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뭐 이렇게 도막 단위로 하루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순간의 단위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루는 이렇게 561만 6천의 찰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초미세 이 관점으로 지금을 이 순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삶의 질이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 지금을 잘 살기 위해 저는 생각을 관리합니다. 특히 제가 가족 상실로 삶이 딱 멈춰버린 이 순간에 떠오르는 대로 기억을 하고 걱정을 했고, 떠올려지는 대로 예측을 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시크릿 법칙대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글쓰기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들여다봅니다. 제가 새벽 기상을 해서 모닝 페이지로 하루를 연다면 하루 마감은 손글씨 일기로 이렇게 하루를 마감을 하는데요. 4개에 쓰는 이 캘리그라피로 오늘 하루의 메시지를 건져서 나에게 선물을 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글쓰기로 관리를 하고, 세 번째, 지금을 잘 살기 위해 열정을 관리하는데요. 저는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제 뼛속 깊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이 나의 이 에너지 용량으로 채워진 한정된 용량으로 채워진 이 에너지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 좀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가득한 곳에 꽂힌 코드를 당장 뽑아내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내가 진짜 지금 이런 데 코드를 꽂고 있는지 아닌지, 나를 채우는 긍정적인 것을 꽂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부정적인 것을 꽂았다 하면 당장 뽑아 버려요. 그래서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훔치고 싶은 이런 긍정적 에너지의 코드를 꽂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 지금을 잘 살기 위해 저는 강점을 관리합니다. 감정이 아니고 강점입니다, 강점. 이 강점 코칭을 통해서 저는 제 강점이 공감, 수집, 그다음 배움, 최상화, 긍정, 이런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에너지가 참 멋지지 않아요?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강점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알고 났더니. 그래서 지금까지 반복해 온 내 이 생각과 행동의 패턴들을 이해를 하면서 강점이 강하게 발현될 때 나타나는 이 약점을 이 관리를 하면서 강점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이 설렘도 이게 수집을 하잖아요. 이 수집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건강. 지금을 잘 살기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데, 새벽 기상으로 활기차게 아침을 열며 스트레칭하고 스테퍼를 밟으며 아령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단을 오르고 만보 걷기 산책을 실천합니다. 빵보다는 저는 밥을 좋아하는 밥순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빵을 먹어도 쌀빵. 예. 집에서 거의 한 만보 정도 걸어가면 인제 그 쌀빵집이 있거든요. 일부러 거기 일 주일에 한 번씩 가서 쌀빵을 사다가 간식으로 챙겨 먹고, 예. 그래서 혼밥하는 밥상도 나를 위해 정성껏 이왕이면 좋은 접시, 예쁜 접시에 담아서 나를 위해 혼밥하는 밥상을 저에게 저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차려 먹습니다. 이렇게 필살기 5가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인제 책 속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자기만의 필살기로 꼭 훔쳐 가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하셔서. 여러분 혹시 하루살이 짧은 생 우습게 여기신 적 없나요? 하루살이 되게 하루밖에 못 살아 되게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오늘 하루만 바라보면서 잘 살아내는 그 하루살이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딱 한 치 앞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5장 속에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제 하루의 브이로그가 나오는데요. 그 일상이 켜켜이 쌓여서 제가 2 년간 매일 교단 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1년 그 소비수가 190 일이잖아요. 근데 2021 년에 191 개, 2022 년에 는 193 개인가 4개 이렇게 매일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단 일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제 연구년으로 제가 인제 학교를 잠깐 쉬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저 나름대로 이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서 뭔가 '내 삶을 우선 연구하자.' 인제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상을 이제 함께 하면서 아침 루틴을 이제 포스팅을 하고 블로그에, 그다음에 이제 글 쓰는 삶을 아침 저녁으로 루틴화 시켜서 아침에는 이렇게 모닝 페이지로 아침을 열고 저녁에는 이제 손글씨 일기로 마무리하면서 하루의 그 핵심 메시지를 건져내서 나만의 그 캘리로 쓰면서 저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5월에 제가 인제 이렇게 새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 모닝 페이지 얘기는, 이거는 그때 저희 고려학교에서 아티스트 웨이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모닝 페이지 쓰는 거 같이 도전했었거든요.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쓰면서 제가 2022년 작년 보니까 이제 쓰면서 올해 이제 2월 2 일부터 다시 좀 계속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월부터 쭉 누적을 해서 벌써 8 권째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성취감과 뭔가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나만의 글쓰기를 시작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글을 이게 비몽사몽간에 눈 뜨자마자 막 쓰잖아요. 근데 3 페이지를 내리 써야 된다고 처음에 해 가지고, 이게 처음에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누적하다 보니까 4 페이지 쓸 때도 있고 6 페이지 쓸 때도 있고 바쁠 때는 진짜 1 페이지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누적하다 보니까 지금 8 권째도 거의 채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필력을 기르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쓸 때 거침없이 쫙 써 가는, 요게 진짜 필력 기르기에 정말 좋은 그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인제 제가 이렇게 하루 마감 손글씨, 이 손글씨 오타가 났네. 내게 쓰는 인제 이렇게 일기장을 쓰는데, 요 일기가 벌써 또 3 권째 이렇게 채워지고 있어요. 얘를 펼쳐 보면 요렇게 하루 일기를 쓰고, 이게 2023년 1월 1 일에 처음 쓴 일기예요. 그때부터 일기를 쫙 쓰고 마무리를 이렇게 내가 나에게 주는 캘리를 이렇게 좀 남겼어요, 한 페이지에. 그래서 새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알이 채우는 23 년을 만들자.' 그 한 권을 다 채우고, 그때 인제 마지막 걷다 보니 어느새 1 권 마지막 장, 이렇게 마지막 장을 남길 때 이 일기장이 저만의 대나무 숲이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메시지나 나에게 주는 선물의 의미를 이렇게 캘리를 남기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이 뭐랄까 성취감과 이 자존감을 채우는 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썼던 거를 이렇게 모아 봤더니 이게 하나의 작품집이 되는 거예요. 캘리 일기장이지만 나만의 작품집. 그리고 인제 최근에 썼던 거 일기장에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책 중에 한 장면을 그려 본다든지, 그리고 나만의 어떤 캘리의 문구를 넣어 본다든지, 또 이렇게 또 두 번째 거는 일기 가득 쓰고 이렇게 한 장은 이렇게 캘리로, 이런 식으로 예 나만의 이런 이게 작품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 삶의 이런 순간 포착 중에 설렘 수집가의 새벽 기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조건 창밖에 풍경을 인제 찍어요, 찰칵. 그래서 이사 온 뒤에 집 앞이 숲 뷰예요, 베란다 풍경이.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이사 온 뒤에 베란다에서 이제 제 삶의 설렘을 많이 챙기는데, 이 새벽에 이런 푸르른 이 새벽의 기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의 모습, 그다음에 일출의 순간도 이렇게 순간을 포착하고 이렇게 딱 이쪽에서 딱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거든요. 딱 떠오르면 요때의 느낌도 너무 좋고, 이 해가 촤 이렇게 내리쬐는 완전 나에게 무슨 레이저를 쏴 주듯이 요런 장면도 저처럼 이렇게 설렘 수집가에게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순간이거든요. 이런 장면, 또 구름이 많이 꼈을 때 요런 장면들. 그다음에 인제 어디 그 콘도에 가지 않아도 그냥 베란다가 콘도예요. 그냥 밥상 여기다 차려 놓고 밥 먹어요. 혼밥이지만 그냥 쟁반에 들고 가서 캠핑 의자에 앉아 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빈 그릇 다 먹은 빈 그릇 이렇게 해서 구름도 담아서 먹고, 그다음에 월든이라는 책을 그냥 옆에 그냥 두고 수시로 이 그 월든이 그 숲속 호숫가 오두막에서 자기의 삶을 챙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월든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책도 월든을 가끔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풍경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거 한번 추가해서 넣었는데 오늘 비가 왔잖아요. 이렇게 가을비 내리고 약간 이렇게 운무가 낀 이 비 오는 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인제 이렇게 비 오는 풍경 바라보면서 이게 오늘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점으로 카레를 먹었어요. 카레 한 그릇 비벼서 또 베란다 나가 가지고 산신령님께도 한 그릇 드셔 보시라고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 드리고 그다음 오늘 요즘 저는 요런 거 먹고 살아요. 그 1+1 으로 산 종갓집 열무김치. 어 그냥 산책하다 우연히 마트 들렀는데 1+1 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 엊그저께 얼마 전에 또 강화도를 갔거든요. 강화도에서 산 순무김치. 예 순무김치. 그다음에 혼밥하면서 제가 저만의 빨간 김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빨강머리 N을 읽어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요거를 전집을 사 가지고 벌써 3 권째 예 인제 오늘 이 3 권을 완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 이렇게 빨간 김치처럼 빨강머리 N 같이 씹어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요만큼이 남았었어요, 요렇게 쪼끔. 그래서 요 부분을 마지막 이렇게 벽돌책에 마지막 요만큼 남았을 때 되게 설레잖아요. 얼른 읽고 싶고 예 요런 느낌으로 디저트랑 차 마시면서 요 책을 오늘 이렇게 무릎에 딱 이렇게 밥 얹어 놓고 책 보면서 이렇게 밥 먹어요, 저는. 그래서 요걸 야금야금 씹어서 완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배불렀겠죠. 그런데 갑자기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오는 두부 장수가 왔어요. 이 두부가 끝내주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뛰쳐나가서 두부를 딱 또 사다가 따끈따끈한 두부랑 김치랑 두부 아저씨한테 산 이 무말랭이랑 해서 바로 점심을 또 먹었어요, 곧이어. 이렇게 오늘 저는 하루 종일 또 베란다에서 저의 설렘을 월드를 또 오랜만에 읽으면서 챙겼습니다. 자 설렘 수집가 아침 산책 풍경도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 최근에 엊그저께 산책했던 모습인데 어 제가 사는 동네 여기가 저희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가는 이 가로수가 무슨 수목원에 가에 있는 메타세카이아 나무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잘 예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차츰차츰 이게 물 들어가는 모습을 산책할 때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면서 볼 때 요 장면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습이고 요즘 탄천은 요런 모습입니다. 아주 갈 때도 좀 나풀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산책을 나가면 딱 요 장면에서 항상 타이머를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탄천에 갔을 때 신고식처럼 챙기고 제가 좋아하는 이 담쟁이길이 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그 주차장 가는 담쟁이길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인제 챙겼던 거고 요게 지금 쪼끔씩 물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탄천에서 제가 좋아하는 스팟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징검다리. 요 징검다리 앞에 계단이 있어서 거기 딱 쭈그리고 앉아서 여기서 책도 보고 저만의 징검다리 카페예요. 그래서 책 하나 산책할 때 넣어서 가서 여기서 쉬면서 책도 이렇게 보고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어린이라는 세계. 요 책 굉장히 추천드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많은 충전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 동네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또 공원에 요런 또 자리가 있어요. 여기 요 돌 틈에 사이사이에 풀이 이렇게 나 있는 요 장면이 너무 좋아서 예 갔더니 엊그저께 갔더니 이 풀이 막 수북하게 쌓였더라고요. 자 요런 동네 탐방하면서 이렇게 설렘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 최애 스팟이거든요.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요 정자에 제가 항상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서 저만의 조용한 은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요. 이렇게 있어요. 딱 요 자리에 앉으면 요 정자 바깥의 풍경으로 이렇게 탄천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요 장면을 항상 이렇게 찍고 여기에 이 프레임에 담긴 요 장면도 이렇게 항상 챙겨서 찍어요, 시간과 함께. 그래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정말 이렇게 변하는 요 장면을 이렇게 찍어서 찍을 때마다 매일이지만 예 자연이 변화되는 모습을 순간순간 담아내면서 저만의 아주 최애 스팟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저만의 그 모닝 페이지 예 요즘은 가서 써요. 가서 여기서 한 페이지씩 이렇게 쓰고 연필로 쓱싹쓱싹 하는 맛이 좋아서 연필로 쓰기도 하고 가서 또 책도 읽다 오고
또 여기 함께 오면 이웃 주민이 준 그때 자두 반을 쪼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웃과 수다도 떨고 자두도 얻어 먹고 예. 그래서 약간 사랑방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제가 애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혹시 나중에 탄천에 고려학교 선생님이 혹시 데이트를 오신다면 제가 아주 풀코스로 제가 느끼는 이 설렘의 공간으로 또 지난번 우리 수원에서 수원성 투어한 것처럼 정말 소개시켜 주고 싶은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데이트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이 탄천에는요. 아주 작은 조그마한 요런 규모의 이렇게 논을 심어 놨어요. 논이 있어요. 도시농부 체험으로 제가 요거를 눈팅 농사를 짓습니다. 지난번에 고려학교에서는 정말 그 학교 옆에 논이 있어서 그 논팅 농 농 눈팅 농사를 지어가며 그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요만큼이지만 제가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바로 엊그저께 24 일요일 날 벌써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까지 갔다 와야 만보를 찍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눈팅 농사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여기까지 가서 얘를 찍고 돌아와서 만보를 챙깁니다. 그리고 음 저는 눈팅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눈팅 공사도 짓습니다. 눈팅 공사는 뭐냐면 이 지금 분당 여기 제 산책하는 길에 맨발 황토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맨발 황토길을 너무 걷고 싶었는데 어머 어느 순간 보니까 아까 그 정자가 여기 있고 그 옆길로 쫙 황토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걸 기다리는 마음일수록 되게 설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딱 가 봤더니 벌써 이렇게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공사가 됐고 곧 여기에 황토가 깔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7 일에 인제 완공인데 뭐 추석 뭐 전에 완공한다 어쩐다 하더니 아무튼 지금 곧 이렇게 여기에 아주 황토가 깔릴 예정이고 이렇게 그네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네도 생겼고 지금 여기가 인제 이렇게 수도가 황토길 인제 하고 나서 발 씻을 수 있는 수도가 또 황토 무슨 저장고 뭐 신발장 뭐 이런 것도 만든대요. 그러니까 쪼끔 굉장히 좀 관광지 같은 느낌의 황토길이 만들어집니다. 예. 저 대전에 그쪽에 그 개족산에도 되게 유명한 황토길이 있거든요. 거기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황토길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아 지금 요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탄천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탄천 물가에 자글자글하게 가을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천의 그 아침 산책을 챙기면서 설렘을 수집하고 가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4 일에 저희 그 서희초 선생님 49 제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49제 가고 싶어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챙기면서 점점점 이렇게 하나의 노란 점들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검은 점으로 하나둘씩 여름 내내 뜨거운 여름에 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오버랩이 되면서 '아 가을에 노란 점이 모이고 있구나.' 이게 또 빨간 점도 모이고 있고 물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제 가을이 왔냐.' 싶을 정도로 너무 뜨거운 여름을 보냈잖아요. 예. 이렇게 가을이 오고 있고 음 이렇게 밤송이가 점점점 밤이 익어가는 요 순간도 너무 예뻤어요. 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요 순간. 그다음에 고다음 며칠 다음 날 갔더니 좀 더 벌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밤이에요. 그 완전 이게 무슨 꽃잎이 벌어지듯이 요런 순간을 또 딱 순간포착하다 보니까 밤송이가 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고개 쳐들어 가지고 밤송이 끝을 보면서 '저 밤이 다음 날 가서 손으로 이렇게 대면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똑 떨어지는 고 순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 며칠 있다 갔더니 인제 이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밤송이 좀 진짜 떨어졌을 때 주우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 제가 인제 갔는데 이 진짜 밤송이가 제 발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 순간은 진짜 너무너무 어머 세상에 그 설렘의 그 감동은 진짜 그걸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실 거예요. 너무너무 설렜어요. 그리고 쪼끔 더 걸어갔더니 얘를 까 봤더니 밤이 없는 거예요. 쭉종인 거예요. 아쉬웠어요. '아이 꽝이네.' 그 좀 더 걸어갔더니 진짜 알밤이요. 제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알밤이. 그래 갖고 그 떨어진 알밤한테 막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얘를 딱 먼저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올해는 좀 밤이 빠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렇게 밤 떨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이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럼 이거 가지세요." 하고 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집한 가을 알밤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도토리도 주웠고 그래서 이런 작은 가을을 수집하면서 설렘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즘 이게 담쟁이가 아까 말씀드린 담쟁이가 점점점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네에는 은행잎보다 이 중국 단풍이 세발 중국 단풍이라는 이 나무가 되게 많아요. 약간 오리발처럼 생긴. 이게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베란다 앞에서 보이는 나무도 이 나무가 딱 있거든요. 이게 빨갛게 물 들어갈 걸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수나무예요. 제가 예전에 수원에 살 때는 단지 내에 개수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노랗게 물이 들면 솜사탕 냄새가 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우리 동네에도 개수나무를 찾았어요. 이게 인제 1개 이렇게 물들었더라고요. 1 개, 2 개씩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솜사탕 냄새가 나는 이 개수나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떨어진 낙엽을 유심히 보는데 이 낙엽이 정말 가지가지 가을색을 다 갖고 있었어요. 연두색,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갈색까지. 그래서 요 단풍을 그날 탁 초이스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산책을 담은 책에 딱 껴 놨어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감나무가 벌써 이렇게 익고 있어요. 예. 붉어져 가고 있고 이게 지금 탄천의 아주 붉은 갈대예요. 제일 예쁜 갈대. 예. 그래서 이렇게 가을을 열심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지금 가을을 수집한 제 그 5 장에 나왔던 그 브이로그 제가 가을을 수집하고 저의 하루를 수집한 설렘을 수집하는 그 얘기 인제 5 장이 끝났고 이게 지금 개인 제가 그 1 년에 걸쳐 채교한 그 처음에 말씀드린 6 개월 걸쳐서 미친 듯이 초고를 써 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일기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 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 뒤로 인제 퇴고 작업을 해서 이제 엊그제 얼마 전에 인제 100 군데 투고를 해 가지고 출판사를 만나서 그 출판사에서 3 차에 걸쳐 지난주까지 3 차에 걸쳐 투고를 다 마치고 인제 바로 출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도착한 정말 따끈따끈한 표지 시안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 책이 인제 한 10월 20일 안에 이제 출간이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이 책은 슬픔이 설렘이 될 때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그 가족 상실을 극복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갑니다.' 하는 저의 다시 살아가는 희망의 이야기 그다음 이만큼 잘 버티고 있다는 저의 6년 묵은 긴 안부 편지를 이제야 하늘로 띄워 보냅니다. 그래서 가족 상실을 극복하는 새 모녀의 희망과 성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가 저는 쪼끔 마음에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6 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약간 보리밭이잖아요. 보리가 익어가는. 이 보리라는 의미도 약간 그 깨달음 뭐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보리라는 그 말 속에. 그리고 이 보리밭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비가 날아가는 이 나비를 마치 쫓아가는 이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설렘을 수집하고 인제 요런 저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요 장면을 봤을 때 되게 설렜어요. 그리고 이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을 이제 오늘 검색하다 보니까 6월 초예요. 그게 제가 6월 10 일이 생일인데 제가 생일을 맞이하는 그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나의 생일의 계절 또 정말 설레는 계절' 그래서 이 표지에도 저만의 의미를 막 가득 담아 가지고 책이 나올 날을 설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이 인제 나오면 기대해 주시고 또 이 책을 가지고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또 다른 자리에서 저자 특강으로 저만의 얘기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밤 편안하셨어요? 예. 그 너무너무 뜨거운 밤을 보냈고
밤이 편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안부를 묻는 마음으로 지금 이 계절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안부 편지를 건네는 마음으로 이 시를 여러분들께 보내고 싶습니다.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 지치는 계절이지만 계약하시고 또 분주하게 막 이렇게 달려오시느라 지칠 수 있지만 아프지 마시고, 또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예. 또 풍성한 가을 챙기시고 행복한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최근에 제가 저의 설렘을 가득 담은 사진 한 장이에요. 강화에 갔을 때 되게 천국의 계단이래요, 이게. 어느 그 카페에 갔는데 천국의 계단.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장 남기고 왔는데, 이런 마음으로 올 가을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10월에 만약에 북토가 있었으면은 개인져서 그 얘기를 할 뻔했다, 맞죠?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네. 네, 축하드리고요. 그 또 제가 과정을 뭐 봤다면 봤으니까 또 처음 책 쓰고 싶어 하실 때부터 해서 쭉 또 요즘은 제가 이제 이은대 작가님 수업은 거의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데 어쨌든 공조도 쓰시고 개인조도 쓰시고 그다음에 저희 뭐 내반보나 작년에 뭐 그런 거 할 때 선생님 또 얘기하면서 우리 내맘보 할 때 막 울고 가족 얘기하면서 막 그런 기억도 나고 근데 쌤 또 극복하셔가지고 또 책까지 냈다니까 너무 제가 다 뿌듯하고 얘기 들으면서 막 진짜 막 쌤님 막 좋아서 그 왜 설레는 에너지가 막 느껴져서 쌤들도 다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또 인사 못 하신 분도 있고 해서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질문도 괜찮고 혹시 뭐 이영란 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궁금하신 것도 괜찮고 질문 없으시면 그냥 소감 들으니까 어떠셨는지 그거 이제 나누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말씀 안 하셨던 분부터 심수정 선생님, 염성희 선생님, 금미선 선생님 등 이렇게 할게요. 예. 이영란 선생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학습연구원이어가지고 선생님 모습 보면서 저랑 비슷한 게 많아서 저도 좋았거든요. 설렘 수집가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데 그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저도 비슷하게 항상 제가 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보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저거 놓치면 안 되지. 근데 선생님처럼 기록을 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그 순간순간만 즐기다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기록을 해둘 걸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벌써 반 이상 지나가지고 아쉬운 게 많거든요. 이런 날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없을 건데 저도 앞으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 책도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염성희 선생님. 네. 네. 이영란 쌤이랑 저희 교장 쌤이랑 이 선생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수원도 같이 투어하고 네, 예전에 영란 쌤이랑 짝꿍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전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책을 또 그동안에 또 많이 쓰셔가지고 네, 역시 멋있습니다. 그리고 쌤 그 개인적인 얘기는 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정말 목소리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도 그 에너지나 그 다음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많은 감각들을 깨워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계신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아이도 키우고 제가 뭐 대학원도 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뭐 조금 처지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매 순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지금 떠올려 보게 되고, 여튼 영선생 멀리서 되게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선 쌤. 네. 안녕하세요. 금민선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말씀을 뭐 이렇게 흡입력 있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그 가족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만보는 한 번도 못 들어와 봐서 오늘 듣고 알았고요. 네, 그 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저는 가족이 저한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아까 책 속에 그 극복한 그 과정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실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기 사시는 곳이 지역이 어디시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너무 좋은 경기도 데서 성남시 분당입니다. 음, 값도 비싼데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너무 좋은 데 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매일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남기신다고 하시잖아요, 블로그에. 거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뭐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선생님. 그 처음에 학급 경영 그 책, 이렇게, 몇 판 이렇게 인쇄, 몇 판 이렇게 찍어내고 하셨다 하셨는데, 돈을 좀 꽤 많이 버시나, 수입, 수입이 좀 궁금해요. 아, 이거는 전자책. 전자책이어가지고요. 전자책이어서, 아무튼 그냥 출판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배당이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전자책 치고 조금 많이 나간 거고, 뭐, 이렇게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들처럼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도대체 얼마를 벌었나, 이렇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전혀 기대를 안 한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인세라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통장에 그래도 단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찍히니까 어머, 나 작가가 됐나 봐. 어머, 이 웬일이니? 뭐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민선 쌤의 돈이 좀 되면은 시도해 보시려고 지금 물어보신 거죠? 네. 올해 이제 전자책 쓰기. 아, 아직 제가 고려학교 안 올렸나? 그 이기적 제가 계속 새벽 기상 모임 했잖아요. 하다가 이제 6월, 7월 달에 하고 이제 안 했나? 지난달에 이제 30일기 시작하려고 하다가 시작 못 했는데 10월에 다시 시작할 건데 이제 저희가 계속 약간 몽롱 쓰기처럼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1일 딱 하고 나면 어쨌든 본인이 몇 번 해서 전자책은 뭐 페이지가 안 두꺼워도 되니까 그래서 전자책 등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그 현수 쌤님이 그 뭐죠? 싱크와이즈랑 그 저기 뭐야 인스타그램 하는 뭐 활용법 좀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는 유페이퍼에 이제 올렸는데 영란쌤도 유페이퍼에 올렸는데 또 현수쌤은 그냥 구글 문서에 그냥 작업을 해도 약간 이펍처럼 보이는 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형태든 유페이퍼에 올리던 이제 뭐 짧게라도 써서 책을 올려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해 가기 전에 뭐 좀 해보겠다 싶으신 분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선 선생님. 네. 이영란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다 끝났어요.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딱 보이더라고요. 사정이 있어갖고 늦게 들어왔는데 네.
하나도 얘기를 못 들어갖고 너무 궁금한데 지금 분당 사셔요? 수원 사시지 않아요? 이사 가셨어요? 5월에 이사 왔어요. 요번에 이사 가셨구나. 네네. 우리가 수원에서 만난 게 작년이었나요? 2월. 네. 작년 2월 아니지. 달이었나? 올해 2월인가? 2월. 올 2월. 그러면 그거 하고 바로 조금 있다가 이사 가셨나 보구나. 네네네. 그래서 같은 저희, 수원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분당에다 그래갖고 이사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궁금하네요. 이거 녹화 안 했죠? 했어요. 하고 있어요. 했어요? 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네. 보고 네. 나중에 소감 남겨놓으세요, 어떻게 네네. 그러면. 네. 이 그거라도 선생님 옆에 네. 수원 가까워요. 건너오세요. 같이 아, 친해요. 네네네네네. 분당 저희 가까워요. 예. 야외를 분당으로 이제 또 한번 가야 강릉 되겠네요. 아까 추천합니다. 그 코스. 알아서. 어딘데? 분당 어디쯤인데요? 분당 여기 오리역 옆에 그 음, 구미동이에요. 그러니까 아, 탄천이 서울부터 쫙 이 분당까지 이어지는 지류인데 응. 제가 그 블로그 통해서 어느 그 탄천 전문가 블로그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탄천의 이 생태 무슨 이 식물 같은 거 막 이렇게 조사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긴 탄천 중에 제가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구미동 쪽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 오리역 쪽 가는 방향, 요 탄천이 가장 예쁩니다. 예, 그 전문가가 예,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고려학교 거기에서 한번 모이면 되겠네요. 또. 모여야 되겠네요. 우리 야외 하는 날, 그러면 야외란다. 되겠네요. 아마 11월 25일 날 하게 될 것 같은데, 공유회. 거기 강남에서 분당까지 가려면 멀어요? 분당 안 멀어요. 가깝죠? 안 멀어요. 신분당선. 티처뷰 신분당선 강남이니까. 타면은 안 멀어요. 한 신정 30분 안 능력 걸리지 있는 않나? 데니까. 3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신분당선 타면은 음, 강남에서 거기까지. 그러면 아침 산책을 하고, 이제 공유회를 하든 아니면 공유회를 마치고 오후 산책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11월 25일입니다. 일단 날짜는 12월 25일 될 네네네. 것 같아요. 그 네. 투표하라고 올렸는데 지금 투표하신 분들은 25일이 많아서 12월 되면 또 다들 더 바쁘실 수도 있어서 11월 25일로 일단 제가 티첩을 잡아보려고 하니까 그때 또 보고 그때 또 공유회 때 발표하실 분들은 이제 또 제가 신청 받을 거니까 나 이런 주제로 하고 싶다 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최지연 선생님 아까 이제 시작부터 말씀. 저는 오늘 들어와서 화면을 켤까 하다가 계속 화면 안 켜고 들었거든요. 근데 화면 안 켜고 들으니까 더 소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 잘 들렸거든요.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이 나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5가지? 나는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저런 생각을 나는 왜 안 해봤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자 이러지만 선생님처럼 실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그거를 실천했으면 진짜 순간의 행복함?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귀로만 들으니까 더 막, 제가 원래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밤에 라디오 듣는 느낌처럼, 전 사실 너무 좋아서 사실 안 켜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켰는데,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제 나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5가지, 그다음에 아침하고 저녁에 뭘 할까 생각해서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다. 저는 다행히 캘리그라피 아침에 하나 쓰고 긍정학원 쓰는 거, 이건 이제 고려학교에서 배운 거 너무 감사하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처럼 하루를 시작과 마무리하는 거 실천해야겠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지 않으면 되게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저자는 함께 만나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연 쌤도 이제 아마 또 조만간
언젠가는 네, 또 본인은 얘기를 하실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윤희정 선생님, 예, 안소영 선생님도 어쨌든 예, 들은 소감, 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제가 이제 사실은 며칠 전에 우승자 선생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승자 선생님하고 규리 선생님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좀 친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영란 선생님 얘기를 얼핏 이렇게 뭐지 지나치게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래서 기대하고 왔어요. 그래서 영란 선생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분당에 오셨다니까 제가 학교가 또 분당이고 해서 되게 반가웠고,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이 좀 힘드셨던 순간도 정말 그 뭐 감당하기 힘든 만큼 어려운 일들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지금 다 이렇게 극복하시고 하루하루 정말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그 책 제목처럼 그렇게 사시는 거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지금 그 자연의 풍경 이런 거 하나하나 담아서 이렇게 느끼시고 그런 것 속에서 자연 속에서 많은 생각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이렇게 그것들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고요. 그 이제 저도 이제 뭐랄까 고려학교와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들이랑 만나면서 이렇게 공감이 더 잘 되고 그래서 좀 지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소연 선생님. 예. 네, 영란쌤 오늘 강의하신다 그래서 좀 무조건 재밌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그 보여주시는 게 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사진 찍으신 거나 그 산책로 정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지금 완성되고 있다는 그 맨발 걷기 길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제가 그 전자책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침 산책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저희 그 고려학교 모임에서 그 얘기해 주셨을 때 되게 힘든 일 겪으셨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런 단단한 내면이 느껴지실까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대단하시다 했는데 그 마지막에 개인져서 딱 표지 보는데 너무 저도 설레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쏟아내시면서 더 행복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책을 쓰셨다는 게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혹시 박민희 쌤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훨씬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셨을 때보다 그러니까 글로 많이 쏟아내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되셨다는 게 되게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진짜 영란 쌤이 밝아지시고 하면서 이제 또 본인 되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진짜 설레고 점점 갈수록 에너지가 이렇게 좋아지신다는 게 느껴져서 진짜 옆에서 또 보는 사람까지 즐거워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니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부를 전하러 왔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오늘도 좀 이거 늦게까지 하겠지 해서 왔는데, 북토크는 끝이 났지만, 그냥 요즘 그냥 교권도 그렇고 애들이 핸드폰 꼭 내야 되나요? 맨날 수업 시간 전마다 맨날 물어보거든요. 저도 빼앗고 싶진 않는데 자꾸 어쨌든 그런 강제성을 띠는 걸 하게 되니까 조금 아이들한테도 좀 미안한 것도 생기고 괜히 화내지 않아도 될 거를 뭐 핸드폰 내라 마라 뭐 막 충전하면 안 되냐 막 이런 걸로 조금 부딪히는 일이 생겨서 저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학생 생활을 처음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긴 한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아이들이 교무실에 오면 어쨌든 길을 뺏기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업하는 애들이랑은 조금 이렇게 알파 형성 이거 어느 정도는 이제 친근감 형성도 돼 있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아이들 보면서 다시 힐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학교도 원래 아침에 책도 읽고 눈이 떠졌는데 요즘에 눈이 잘 안 떠져요. 그래서 새벽 하고 저도 모임도 많이 참여하고 싶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비디오도 켜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그냥 얼굴도 볼 겸 잘 계시는지 해서 와봤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 11월 25일 날 저기 공유회 할 건데 공유회 때 또 오시고 공유회 때 이영현 선생님 이제 그 분당 단천 산책로도 이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네, 여기 지금 오늘 좀 들어오셨던 분은 다 오시는 걸로 땅땅땅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 그러면 인증샷 찍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제가 급히 이제 이 책을 아직 그 오늘 강의하신 책을 못 받아가지고 요 책을 저는 들고 찍을게요. 혹시 뭐 또 책 주변에 있는 분들은 들어도 좋고, 네, 아니면 아까 뭐 차 가지고 온 것도 괜찮고, 제가 일단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네, 네, 감사합니다. 경남세 그 개인 저서 또 나오면 그 나중에 판매 링크랑 고려학교 올려주고 네, 해주세요. 혹시 다른 데서 특강하더라도 저희한테 공유할 수 있는 거는 해서 또 뭐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네네. 공유회 때 또 뭐 선생님 그 개인 저서까지 해서 또 쭉 지금 흐름처럼 해서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에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 연휴 지나고 그러니까 추석 연휴라서 첫 주가 맞죠? 화요일이 그 우민쌤하고 제가 협의해보고 아마 10월 3일 날 이방인 하기 힘들 것 같잖아요, 그죠? 연휴 때 우리가 뭐 이방인 다 있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다음 주 하든지, 그거는 제가 우민쌤하고 얘기해보고 날짜 남겨놓을게요. 네, 이동하시는 분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톡에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고전 10 미닛 해요? 예, 예, 오늘. 10시에. 10시. 알겠습니다. 네. 추석 잘 네. 보내세요. 수고 잘 네, 잘 보내세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할게요.